네, 월간 한잔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도 목요일 밤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할 진행의 아나운서 이수아입니다. 저희 월간 한잔에서는요, 미증시 이슈 체크와 더불어서 미국 시장 공략할 수 있는 핵심 공략주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좋은 내용, 알찬 정보, 또 소중한 종목까지 꼭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위한 단 한 가지 미국 주식 공략주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 월가 한잔에서는요, 영웅 전차남이 쉽게 알려주는 미국 주식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있고요. 또 주린이들의 필독서 미국 주식 기법에 대한 2부까지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단 한 가지의 미국 주식 공략주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이 시간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오늘의 공략주까지 꼭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공략주 빠르게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방송 하단에 QR코드 준비해뒀습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신 후에 화면에 가져다 대시면 빠르게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많이들 들어오셔서 오늘의 공략주와 더불어서 이 시장 대응 전략까지 꼭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공략해드렸던 미국 주식 공략주는 어떤 종목들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11일에 공략해드렸던 BBAI, 저희가 제2의 팔란티어 그리고 AI 관련주로 빅베어 AI 홀딩스 공략을 해드렸고요. 또 생성형 AI 관련주 또 정부 정책 수혜주로 어도비가 9월 18일에 공략을 해드린 이후에 9월 25일에 오라클까지 함께 공략을 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틸레이 브랜즈 같은 경우에는 제약바이오 관련주로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인데요. 10월 2일에 공략을 해드렸다는 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을 위한 생방송 공략주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 생방송 50분 동안 게시판 활짝 오픈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공략주 빠르게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큰 화면으로 QR코드 준비해뒀습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신 후에 화면에 가져다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뜨는데요. 그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초대 수락 버튼까지 클릭해주시면 빠르게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많이들 들어오셔서 오늘의 공략주와 더불어서 이 시장 대응 전략까지 꼭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전차남 전문가님과 함께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월간잔 이제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목요일 밤 힘차게 달려주실 주린이들의 히어로 영웅 전차남 전문가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목요일 밤 9시의 남자, 증시 USA 월가 한 잔에서
네, 미국 우량주로도 미국 테마주로도 급등주로도 우리 시청자분들께 수익 항상 내드리고 있는 증시 USA 월가 한 잔의 영웅 전차남 히어로라고 그냥 이야기 드릴게요. 제가 오늘은 왜 다른 때와 다르게 이렇게 조금 자신감이 넘치냐면은 제가 지난주 추석 연휴 시작 전에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던 종목 어떤 거였죠? 오늘은 그때는 급등주를 가져왔다 하면서 틀레이 브랜즈 여러분들께 말씀드렸고 그 종목이 진짜 그때 말씀드리고 나서부터 쭉쭉쭉 올라가면서 진짜 52% 가까이 상승 나오는 모습 보여줬거든요. 어떻게 52% 상승 나왔는지는 뒤이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거고 이제 여러분들께서 저와 또 이수와 아나운서니까 함께 방송하는 시간이 이제 한 45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45분이라는 이 시간이 진짜 10분 지나간 것처럼 여러분들과 함께 재밌게 방송할 거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고 증시 USA 월가 한 잔과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우 지수는 약보합으로 마감했지만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상승으로 마감했는데요. 미중 무역 갈등과 연방정부 셧다운이라는 악재와 함께 은행의 호실적과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라는 호재가 대립하면서 시장은 뚜렷한 방향성을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오늘 우리 코스피는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주면서 3,728선에 마감했습니다. 저희 월가 한 잔에 에서는 미증시 이슈 체크와 더불어서 미국 시장 공략할 수 있는 핵심 공략주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인사이트와 전략 준비해 주셨을지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은 또 어떤 내용 준비해 주셨나요? 일단은 한국 주식도 그렇고 미국 주식도 그렇고요.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우리 증시 USA 월가 한 잔 방송 뒤이어서 말씀드릴 내용에서 좀 자세히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 방송을 영웅 전차남의 경제 방송을 애청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도 계시지만은 실제로 영웅 전차남의 방송을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제가 이 팍스경제TV 방송에서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밤 9시에 화요일 밤 9시는 증시가중계 그리고 수요일 밤 9시는 증시콜라텍 목요일 밤 9시는 미국 주식 소개드리는 증시 USA 월가 한 잔을 우리 이수환 아나운서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실제로 하수목밤 매일 진행을 해도 저를 처음 보시는 분도 역시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이 월가 한 잔 방송은 어떤 식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다가가고 제가 어떤 식으로 이수환 아나운서님과 방송을 함께 할 거냐면은 딱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일단 굉장히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께 재밌게 방송을 진행하고 여러분들께 생소한 미국 주식을 또 쉽게 알려드린다 했습니다. 일단은 미국 주식 시장 브리핑을 좀 말씀드릴 겁니다. 그리고 또한 미국 주식시장에서도 핫 이슈 한마디로 특징주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도 해드릴 거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어떤 겁니까? 우리가 한국 주식 공부할 때 한국 주식 투자할 때 유상증자가 뭐고 무상증자가 뭐고 BW 한마디로 신주인수권 부사채라든지 CD라고 하죠. 그 전환사채라든지 우리가 이런 것도 공부해야 되는 것처럼 미국 주식을 공부할 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할 때 반드시가 아니에요. 무조건 알아두면 좋은 경제지표에 대한 경제지표 공부도 여러분들께 진행을 해드릴 겁니다. 사실 다른 타경제 방송에서 미국 주식에 대해서 언급하는 거 봤는데 이 부분이 많이 없어서 아쉬워서 제가 진행하는 증시 USA 월가 한 잔에는 이걸 꼭 집어넣자 해가지고 조금 여러분들께 매주 교육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당신이 몰랐던 미국 주식 이야기라고 해가지고 미국 주식에 대한 매력 포인트도 말씀드리는 시간도 가져볼 거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중 하나입니다. 사실상 이 방송과 함께 되는 이유, 영웅 전차남과 또 증시 USA 월가 한 잔과 함께 하셔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조금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이죠. 미국 주식을 투자하든 한국 주식을 투자하든 간에 항상 여러분들 기다리는 게 뭡니까? 저한테 원하는 게 뭐예요? 수익이고 종목이잖아요. 이걸 합쳐서 수익이 날 가능성이 큰 종목을 여러분들 저한테 얻고 싶으신 거잖아요. 그거를 마지막으로 알려드리는 시간을 마무리하면서 저랑은 50분을
네, 미국 주식, 생소한 미국 주식을 쉽고 그리고 또 재밌게 저랑 이렇게 함께 50분 함께 할 거고요. 자, 그렇다면은 미국 뉴욕 3대 지수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아까 전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미국 뉴욕 3대 지수는 지난밤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혼조세로 마감했는지 한번 볼 건데 일단 다우 산업지수 같은 경우는 해도 약보합선에서 마감했고요. 나스닥도 역시나 그냥 강보합이라고도 안 할게요. 보합선에서 마무리했어요. 그리고 S&P 500은 어떻습니까? 역시 똑같습니다. 네, 요즘 미국 주식이나 한국 주식 같은 경우 오히려 한국 주식이 더 잘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는데 참 아이러니하죠. 자, 그렇다면 뒤이어서 좀 보도록 할게요. 어떤 화면을 볼 거냐면은 일단 나스닥입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가 최근 들어서 한번 크게 물기둥이 나온 적이 있어요. 왜 물기둥이 나왔을까요? 뒤이어서 제가 여러분들께 뉴스를 통해서 보여드릴 거지만은 미중 무역 분쟁 이슈와 그리고 또 연방준비제도 이 사이에서 지난번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고금리 정책 한마디로 미국 주식이 너무 인플레이션이 높다. 그리고 지금 현재 미국을 경제적 불확실성을 계속 확대하고 있는 게 뭡니까? 바로 셧다운 이런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증시 자체가 이렇게 물기둥이 나왔고 좀 롤러코스터 장세가 지속되는 걸로 보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사실 다우 산업존스 같은 경우도 나스닥 차트와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 아니라서 빨리 넘어갈게요. S&P 500 같은 경우도 역시나 참 이상하죠. 지수 차트는 서로 다른 건데 특정한 날에 똑같이 물기둥이 나왔습니다. 이때 어떻게 보면은 미중 무역 분쟁 이슈로 크게 미국 뉴욕 3대 지수 크게 낙폭을 보였던 적이 이때였던 거죠. 네, 그렇다면 우리가 주목해봐야 되는 뉴스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어떤 거냐? 바로 오늘 새벽이었습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미국의 재무장관인 베센트 씨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관세 협상에 대해서 한국과 10일 내에 마무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사실상 한국 증시 같은 경우가 한미 무역 그 관세 협상이 마무리될 것 같다라는 그 기대감에 최근 한국 증시가 코스피가 3,700 돌파하는 등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께서 대한민국은 우리 미국에 얼마? 여기 보시는 것처럼 3,500억 달러. 이게 또 하나로 하면 한 500조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이 500조 가까이를 현금으로 준다고 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상 한국 주식을 투자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좋지 않은 이슈긴 하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되는 이슈여가지고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말씀드리려고 이 화면을 가져왔고요. 자, 두 번째 볼게요. 제롬 파월 의장. 우리 사실 한국 주식을 투자하든 미국 주식을 투자하든 간에 이 양반 모르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양반 모르면은 그냥 투자를 때려쳐라고 말씀드릴 정도로 진짜로 이 양반 모르면 안 되는 거거든요. 실제로 이 양반의 말 한마디에 따라 가지고 미국 증시도 갑자기 상승 나오던 게 윗구에 달리면서 하락으로 전환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양반의 말 한마디로 인해서 국내 증시는 물론 세계 경제에도 크게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여기서 제롬 파월 의장 같은 경우가 어떤 거 고용 하방 위험이 증가한다. 이 양반이 정확히 2주 전에 미국 주식은 현재 고평가다. 인플레이션이 심상치 않다. 이런 이야기 해가지고 미국 뉴욕 3대 지수가 크게 낙폭을 키웠는데 이번에는 이 양반이 뭘 잡수셨는지 고용 하방 위험 증가한다고 하면서 추가 금리나 지지를 시사한다. 제가 보기에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한테 한번 혼났는지 갑자기 금리나 지지를 시사한다고 하면서 이런 이슈로도 실제로 조금 미국 뉴욕 3대 지수가 그나마 조금 더욱더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한 셧다운이 지속되는 와중에 또 미중 무역 분쟁으로 더욱더 하락폭을 크게 칠 수 있는 미국 증시를 그래도 조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좀 받쳐주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다. 참 아이러니한 장세입니다. 현재 미국 장세가요. 그리고 또 언제입니까? 10월 30일에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하고 중국의 시진핑 씨 같은 경우가 방한을 한다는 이슈가 있습니다. 언제? 10월 말에. 근데 미중 정상회담은 미합정입니다. 실제로 미중 정상회담 같은 경우가 만약에 열린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미국과 중국과의 무역 분쟁 또는 관세 협상 같은 경우가 어느 정도 크게 해소될 가능성으로 세계 증시는 크게 정말 불확실성 해소와 악재 해소 이런 이슈로 인해서 크게 상승이 나올 걸로 좀 기대가 되는데 이게 미중 무역 분쟁, 미중 정상회담이 미확정이다. 이거는 미중 무역 분쟁은 앞으로 지속될 수 있다. 미국과 중국이 서로 패권 경쟁을 계속할 수 있다. 이런 이슈로 인해서 사실상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계속 지속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런 거는 꼭
투자할 때 체크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또 말씀드리려고 내용을 가지고 온 거고요. 자, 뒤 이어서 볼게요. 그럼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세 가지 주제로 네, 사실 이거 말고도 더 많은 주제들이 많습니다. 최근 들어서 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 가자 지구에 평화가 왔다, 중동 전쟁은 끝났다 이렇게 이야기한 이슈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네,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가 러시아의 푸틴한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빨리 마무리 짓지 않으면 우크라이나에 토마호크를 보낼 거야. 토마호크 스테이크가 아니라 미사일을 보낼 거야. 이렇게도 이야기한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거 말고 일단 중요한 것만 일단 여러분들께 정리해서 말씀드렸는데 일단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한민국 대상으로 즉 우리나라 대상으로 하나 500조 가까이를 주기로 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와 또 두 번째 뉴스 같은 경우는 보시는 바와 같이 미국 제롬 파월 의장이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해서 네, 조금 입장이 조금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 이런 의견과 또 세 번째 이번 10월 30일에 열리는 이런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대한민국에 방한을 하고 중국의 시진핑 씨도 대한민국으로 방한을 하는데 이때 두 사람이 만날 가능성이 희박하다. 그래서 미중 무역 분쟁이 앞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좀 이슈로 이렇게 조금 미증시 핫 이슈를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그렇다면 다음 이슈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다음 이슈는 어떤 거냐? 팩트 체크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사실 다른 타경제 방송은 우리 증시 USA 그냥 증시 USA를 떠나서 영웅 전차남이 진행하는 경제 방송과는 좀 차별점이 이런 게 좀 없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아쉬워서 제가 준비했는데 일단 10월 2일 방송에서 즉 추석 연휴 시작되기 전 개천절 하루 전날 영웅 전차남이 여러분들께 추석 선물 세트다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께 틸레이 브랜드를 말씀드렸습니다. 미국 주식으로 언제 1.4달러에 4달러 공략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목표가는 3달러를 제시드렸습니다. 입모양 보면 딱 그렇게 나와 있죠. 근데 이 틸레이 브랜드가 10월 2일에 여러분께 소개해드렸는데 얼만큼 상승 나왔는지 아십니까? 제가 이제부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틸레이 브랜드 같은 경우는 방송 시기가 이때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추석 연휴 동안에 어떤 분은 송편 먹고 어떤 분은 식혜 드시고 어떤 분은 사랑하는 가족과 또는 즐거운 친구분들과 즐거운 시간 보낼 때 틸레이 브랜드는 빡 상승 나오면서 사실상 이 종목 같은 경우가 1.5달러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최고 2.32달러까지 상승 나오면서 무려 일주일 사이에 52% 가까운 상승이 보여줬습니다. 52%. 그렇다면은 제가 이렇게 52% 영웅 전차남이 10월 2일에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린 미국 주식 틸레이 브랜드가 일주일 사이 52% 상승 나왔다고 말씀드렸을 때 어떤 분은 의문을 가지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52% 상승 나왔다는 계산의 기준이 뭐냐? 한마디로 어떤 기준으로 너 계산을 한 거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바로 이거 기준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딱 보세요. 지금 굉장히 여러분들께 상승 나온 종목을 직접 보여드렸고 소개해드렸고 보여드렸으니까 당당할 수 있는 건데 1.5달러 기준으로 환율을 계산해봤어요. 2,130원입니다. 그리고 2.3달러까지 상승 나왔을 때 상승 나왔죠. 그리고 2.3달러를 환율로 계산하니까 3,265원이에요. 그러면은 실제로 그냥 이걸 한국 주식처럼 만약에 대입을 해본다고 하면은 제가 여러분들께 2,230원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 종목이 그 이후에 3,270원까지 상승 나온 거예요. 그러면 역시 52% 상승 나온 게 맞는 거죠. 여러분들께 이해되기 쉽게 여러분들이 조금 하나의 불신도 없고 의심하시는 분도 없게 투명하게 항상 투명하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니까는 그런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결국엔 왜 이런 걸 보여드리겠습니까?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도 계실 거라고 봐요. 그리고 미국 주식을 투자하시면서 수익을 못 보지 않고 항상 손실만 보는 시청자분도 계실 거라고 보고 또 틸레이 브랜드로 손실 보고 계신 시청자분도 있을 거라고 좀 봅니다. 그런 분들은 더 고민하지 마시고 어딥니까? 여기 QR코드입니다. 이 QR코드에 그냥 휴대폰 기본 카메라 켜가지고 들이대시면은 우리 증시 USA 월가 한 장과 함께 할 수 있는 게시판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해서 함께 해주시게 되면 영웅 전차남이 관심 있게 보고 있는 미국 주식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거고 실제로 공략까지 시켜드려서 큰 수익 안겨드릴 거고요. 사실상 틸레이 브랜드만 여러분들께 수익을 드리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이후에 어떤 거냐? 오라클입니다. 이 오라클 같은 경우는 9월 25일에 여러분께 소개해드렸던 종목입니다. 실제 9월 25일 방송에서 처음으로 이 오라클을 소개해드렸고 그리고 10월 2일 틸레이 브랜드를 소개해드렸을 때 당시에도 오라클 9월 25일 방송 보시고 공략하신 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오라클 저는 600달러까지 봅니다. 280달러 때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오라클의 주가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보시는 바와 같이 304달러 정도 됩니다. 한마디로 영웅 전차남이 300달러대, 300달러 미만일 때 여러분들께 공략하자고 말씀드렸던 종목은 이미 수익 중이에요. 다음 화면을 보도록 할게요. 네. 실제로 영웅 전차남이 오라클을 공략하자고 말씀드렸고 여기 여러분들이 휴대폰 기본 카메라 켜가지고 들이대서 게시판 링크 나와서 클릭해서 함께 해주신 분들께 영웅 전차남이 오라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늦은 시간 죄송하다고 하면서요. 그리고 뒤 이어가지고 이 오라클 같은 경우는 보시는 바와 같이 실제로 이 오라클은 공략도 해도 좋다. 297달러대 공략해라. 이렇게 또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 QR코드 통해 우리 증시 USA 월가 한장과 함께 하신 시청자분들 가운데서는 영웅 전차남의 오라클 매수 사인 보고 공략하시고 현재 수익 중이신 분도 계세요. 실제로 증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 미국 주식 투자하면서 너무 걱정이 많다, 고민이 많다 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은 여기 QR코드 통해서 우리 증시USA 월가 한장 그리고 영웅 전차남과 함께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렇게 미국 증시에 대한 흐름부터 핫 이슈들까지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위한 단 한 가지 미국 주식 공략주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 월가 한잔에서는요, 미국 주식에 대한 매수와 비중 그리고 매도 의견까지 자세한 투자 전략을 제시를 해드리고 있고요. 또 미국 선물에 대한 교육도 매일 밤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주식 기법에 대한 2부까지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시간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오늘의 공략주까지 꼭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생방송 50분 동안만 게시판 활짝 오픈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공략주 빠르게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방송 하단에 QR코드 준비해뒀습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신 후에 화면에 가져다 대시면 빠르게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많이들 들어오셔서 오늘의 공략주와 더불어서 이 시장 대응 전략까지 꼭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월가 한잔에서는 미국 주식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국내 주식도 아닌 미국 주식을 선뜻 시작하기에는 부담을 느끼시는 시청자분들도 많이들 계실 것 같은데요. 오늘도 주린이 시청자분들을 위한 미국 주식에 대한 교육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다음은 어떤 내용 준비해 주셨나요? 다음 제가 준비한 주제는 한마디로 특징주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려고 해요. 네. 오늘 한국 주식에서도 상한가 가고 상승 나온 종목이 있잖아요. 근데 미국 주식도 마찬가지로 우리 한국 주식과 다르게 상한가는 없지만은 무지막지하게 상승 나온 종목이 있고 반대로 무지막지하게 하락 나온 종목이 있어요. 그 종목들이 여러분들 어떤 종목인지 또 궁금해하시는 시청자분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시간 한번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가 상승이 나왔고 또 하락이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통 보면은 상승 나온 종목 같은 경우 보면은 료지바바라는 회사가 있어요. 료지바바. 저는 이 회사 이름 들었을 때 굉장히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발음 제대로 못했는데 자세히 보고 료지바바라는 회사예요. 우리가 좀 쉽게 얘기하면은 여기 봐봐 이런 거예요. 근데 이 료지 바바 같은 경우가 이 하루 만에 몇 % 상승 나왔냐면은 아나운서님 혹시 보이세요? 이거 숫자가 몇 % 상승 나왔는지? 몇 퍼센트인지 잘 안 보이는데 225%. 225%요? 이게 말이 됩니까? 와. 225%. 네네. 그리고 그 뒤에 젠프렉스라는 회사는 197%. 이게 미국 주식이니까 이렇게 한국 주식과 다르게 크게 상승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락 나온 종목을 보면은 하루 만에 83%, 하루 만에 마이너스 51% 하락이 나온 종목도 있어요. 미국 주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락폭이 대한민국과 다르게 큰 폭이기도 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 종목들이 왜 상승 나왔고 하락 나왔는지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는 시간 한번 가져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보도록 할게요. 어떤 거냐? 료지바바. 이 회사부터 볼게요. 이 회사가
하루 만에 225% 가까운 상승을 보여줬는데 전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데 뭐 하는 회사지? 이렇게 제가 봤는데 일본의 웰리스 기업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헬스케어 테마고요. 이게 사실상 웰리스라는 게 어떤 건지 봤냐면은 한마디로 조금 긍정입니다. 우리가 조금 방송을 저도 매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나오면 이렇게 방송하는 것도 어쨌든 마냥 즐거운 마음으로 방송하지만은 어떨 때 몸이 힘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회사 다니면서 마음이 힘들 때도 있고 그거는 물론 이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라 보고 함께 방송하는 아나운서님도 마찬가지로 봅니다. 근데 조금 직장 스트레스를 조금 조절을 해주고 조금 마음에 대한 한마디로 케어를 해주는 회사가 이 료지바바라는 회사입니다. 네, 참 이상한 회사죠. 근데 이 료지바바라는 회사 같은 경우가 최근 들어서 주가가 이 회사가 갑자기 이렇게 오늘 큰 폭으로 상승 나왔는데 사실 뭐 이 회사가 어떤 이유로 상승 나왔다 이런 거는 뉴스 기사가 한 줄도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이 회사에 조금 특이한 뉴스를 한번 봤는데 어떤 거냐면은 네, 원본은 로이터에서 있고요. 이 료지바바 주식회사에 사토시 사이토라는 사람이 조금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과 이런 조금 재무구조에 대한 개선 기대감 이걸로 조금 상승 나온 게 아닐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볼 수가 있고요. 료지바바는 아무튼 이런 이슈로 조금 상승 나왔다 볼 수 있는 거고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OMER이라고 하는 오메로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오메로스. 이 오메로스라는 회사 같은 경우는 오늘 하루만 150% 가까이 상승 나왔는데 이 회사는 일단은 제약바이오 회사더라고요. 근데 오늘 하루만에 이렇게 큰 폭으로 상승 나온 이유를 보니까는 여러분들 여기 보이실지 모르겠지만은 노보노디스크와 업무 협약을 맺었어요. 네, 노보노디스크. 네, 근데 사실상 저도 이거 다 번역 못합니다. 번역해서 여러분들께 말씀 못 드리기 때문에 한국 뉴스 기사를 한번 가져봤는데 어떤 거냐면은 이 노보노디스크라는 회사가 오메로스와 희귀질환 신약 라이선스 계약했다는 소식에 오버로스의 주가가 하루 만에 150% 상승 나왔다고 합니다. 자, OMER 지나가도록 했고요. 그리고 AQMS 이 회사 굉장히 좀 재밌는 회사더라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미국 회사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회사가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봤는데 폐배터리. 그냥 미국에서는 폐배터리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고 이게 또 폐배터리 하는 회사, 폐배터리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인데 굉장히 대장 종목이라고 할 정도로 상승폭이 엄청 크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네, 이때 바로 전날입니다. 하루 만에 100% 이상이나 상승을 보였습니다. 오늘은 주가가 마이너스 50% 이상 낙폭을 보였지만은 전날에 100%, 150% 상승 나왔으니까는 그냥 오늘 하루 50% 하락 보인 거는 이 회사의 악재나 또는 악재로 인해서 그냥 뭐 하락이 나온 게 아니라 그냥 단기 상승에 따른 차익 매물로 보인다라고 조금 우리가 추정해서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제가 좀 정리하면은 일단 뭐 미국 특징주로는 여러분들께 오메로스 그리고 또 어떤 겁니까?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AQMS 그리고 료지바바 이렇게 세 가지 종목이 왜 상승 나왔고 하락 나왔는지에 대한 제가 보는 시선에서 좀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우리가 미국 주식을 투자할 때 우리가 반드시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어떤 거냐?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한국 주식을 투자할 때도 증시 일정을 보시는 것처럼 미국 주식을 투자할 때도 우리가 증시 일정을 꼭 봐야 됩니다. 왜? 우리가 실제로 밖에 나가기 전에 오늘의 날씨 검색하고 또 비가 오는지 눈이 오는지 날씨가 추운지 아니면은 뭐 쌀쌀하지 않은지 이런 거 다 보고 가는 것처럼 네, 투자할 때도 꼭 증시 캘린더 잘 보셔야 되는데 일단은 여기서부터 봐야겠죠. 목요일 금요일부터요. PPI 결과가 발표되는 거. 우리 이거 교육 시간에 배웠죠? 생산자 물가 지수. 그리고 또 9월 소매 판매라든지 그리고 금요일에는 또 어떤 거 있습니까? 유럽에서 CPI가 있고 또 9월 주택 착공 건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가 실제로 조금 한국 주식을 투자하시든 미국 주식을 투자하시던 간에 오늘 내일 조금 집중해 봐야 되는 경제 지표는 제가 보기에는 9월 PPI 그다음에 9월 주택 착공 건수 요거다. 그리고 또 미국 주식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또 실적 발표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더욱더 주목을 해보면 좋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일단 오늘의 조금 이번 주 미국 주식 증시 일정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미국 증시 주요 경제 일정까지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위한 단 한 가지 미국 주식 공략주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 생방송 50분 동안만 게시판 활짝 오픈되어 있는데요. 오늘의 공략주 빠르게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방송 하단에 QR코드 준비해뒀습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신 후에 화면에 가져다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뜨는데요. 그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초대 수락 버튼까지 클릭해 주시면 빠르게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많이들 들어오셔서 오늘의 공략주와 더불어서 이 시장 대응 전략까지 꼭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월간전에서는 미국 주식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국내 주식도 아닌 미국 주식을 선뜻 시작하기에는 부담을 느끼시는 시청자분들도 많이들 계실 것 같은데요. 오늘도 주린이 시청자분들을 위한 미국 주식에 대한 투데이 레슨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은 또 어떤 교육 준비해 주셨나요? 네. 오늘 좀 준비한 주제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네, 네. 어려운 주제인데 그래도 미국 주식을 좀 미국 주식 방송인 이 증시 USA 월가 한 잔을 시청하신 시청자분들께 어떻게 조금 쉽게 설명드릴까, 또 쉽고 재밌게 설명드릴까 해가지고 조금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하려고 자료를 만들었거든요. 여러분들이 좀 집중해서만 들으시면은 좀 어려웠던 교육 주제도 굉장히 쉽네? 이런 거였어? 이렇게 좀 생각이 들 정도로 쉽고 재밌게 설명드릴 거니까 끝까지 한번 좀 채널 고정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9월 레슨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지난달이었습니다. 지난달 같은 경우는 미국 주식을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미국 주식 시작할 때 무조건 공부해야 되는 지표 1탄으로 CPI, 미국 생산자 물가 지수와 그리고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세 번째, 미국 주식 시작할 때 반드시 무조건 공부해야 되는 지표 2탄으로는 어떤 겁니까? 미국 소비자 심리 지수인 개인 소비 지출인 PCE, 그리고 미국 국내 총생산인 GDP, 그리고 신규 실업 청구 수당이 뭔지에 대해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 추석 연휴 시작 전인 개천절 시작 전인 10월 2일에는 어떤 거 가지고 말씀드렸죠? 10월 2일에는 미국 주식 배당의 매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 시청자분들께 미국 주식을 투자하고 계신 시청자분, 그리고 미국 주식을 할까 말까 망설이시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교육 주제는 어떤 거냐? PMI 그리고 FOMC 한마디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미국 주식과 한국 주식을 이야기할 때 제가 이거 좀 9월 달에 방송에 교육했던 거고, 또 미국 주식 시작할 때 무조건 공부해야 되는 지표로 어떤 겁니까? CPI, PPI를 설명드렸던 거고요. 이때도 굉장히 열심히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었죠. 그리고 미국 주식 시작할 때 무조건 공부해야 되는 지표 2탄으로 개인 소비 지출이라고 하는 PCE, GDP, 국내 총생산 GDP, 그리고 또 어떤 거 있습니까? 네,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라든지 이렇게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딱 칠판 보시는 것처럼 PMI와 FOMC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PMI 같은 경우 PMI 이렇게만 들어보면은 무슨 MBTI 얘기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잖아요. 근데 이 PMI 같은 경우는 구매 관리자 지수라는 겁니다. 이 구매 관리자 지수가 어떤 건지 여러분들께 먼저 말씀드린 시간 한번 가져볼 건데요. 일단 구매 관리자 지수 같은 경우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개념부터 살펴볼까요? 기업의 구매 담당자 대상입니다. 기업의 구매 담당자, 한마디로 제조업 대상이에요. 이 구매 담당자 대상으로 신규 주문, 그리고 재고, 출하, 고용, 지불 가격 등 주요 항목들, 한마디로 미국의 경제가 미국의 제조업 하면은 우리가 조금 제조업을 대상으로 주문, 출하, 재고 이런 걸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는 겁니다. 이런 걸 기준으로 조사해서 제일 중요한 거 0에서 100 사이입니다. 0에서 100 사이 수치로 해가지고 산출하는 경기선행 지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네, 여기 사각형 박스를 쳐가지고 경기선행 지표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한마디로 이 경기선행 지표, 한마디로 우리가 미국 경제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흘러갈 건지 미리 예측을 할 수 있는 주요 경제 지표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0에서 100 사이에서 이제 수치가 나오게 되잖아요. 이 수치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예측을 할 수 있냐면은 기준선 50의 의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기준선 50의 의미. 50 이상. 기준선 50이 만약에 초과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경기 확장이다. 시장이 너무 좋아. 그냥 경기 회복이 되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기준선 50 이하다 하면은 경기가 위축이다. 한마디로 경기 불황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는 이게 사실상 구매 관리자 지수인 PMI가 이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우리가 이걸 살펴봐야 되는데 어떤 거냐면은 제가 지저분하게 낙서한 것 같아서 좀 지우고 다시 시작할게요. 주식시장에는 어떤 영향이냐면은 기준선 50이 초과하게 되면은 경기 확장. 그러다 보니까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에서는 시장이 너무 좋네. 금리를 조금 올려도 좋겠는데?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PMI가 만약에 PMI 수치, 구매 관리자 지수 수치가 조금 50 이상이다 하면은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에서는 사실상 여기 보시는 것처럼 네,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이 크다. 근데 기준선 50 이하다. 그러면은 경기 불황으로 인해서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기준선 50 이상은 말 그대로 시장에 돈이 풀리고 투자하기 좋고 그냥 진짜 먹고 살만하다. 먹고 살만하니까는 나 조금 아이패드든 뭐든 좀 사볼까? 아니면 좀 투자 좀 해볼까? 이 정도로 세상이 좋을 때 이렇게 하는 거니까는 그때는 조금 실제로 주식시장도 많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실제로 좀 PMI가 50 이하다. 그럼 경기 불황이다. 지금처럼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뉴스를 통해서 자세히 볼 건데 PMI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릴 건데요. 일단 PMI, 미국 같은 경우는 고용지표랑 PMI 그리고 AI 회사들의 실적 같은 경우도 미국 롤러코스터 장세가 한마디로 미국 증시, 미국 뉴욕 3대 지수가 크게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상 이번에 9월 한마디로 10월 1일에 어떤 게 있었습니까? 네, 미국 ISM 제조업 PMI가 발표가 됐죠. 신규 수주 고용이 부진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제 생각인데, 제가 감히 예상컨대 제롬 파월 의장이 10월 초에 발표된 이 PMI를 보고 마음이 좀 바뀐 게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를 지지한다고요. 그 정도로 PMI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PMI가 기준선이 50 초과다 하면은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금리 인상 시장이 너무 좋으니까 그리고 금리 인상에도 사람들이 조금 부담이 없겠다 싶으니까요. 또는 기준선이 50 이하다. 그러면은 경기 불황이니까 금리 인하 할 가능성이 크다. 이것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PMI 한마디로 구매 관리자 지수는 여기까지 좀 설명을 드렸는데 FOMC 하면 연방공개시장위원회는 어떤 건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할 건데요. 일단 이 FOMC 회의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미국 중앙은행이라 할 수 있는 연방준비제도 산하의 통화 정책을 결정을 하는 기구입니다. 그리고 기능은 뭐냐? 그냥 뻔합니다. 금리, 통화량 등 미국 경제 정책에 대해서 논의하고 결정하는 곳이다. 볼 수가 있는 거고 회의는 1년에 8번을 합니다. 네, 1년에 8번을 하고 경제 상황 평가 및 정책을 조정하는 곳이 여기 FOMC 회의 때 이런 부분을 한다. 그리고 영향은 주식, 채권, 코인, 부동산 상관없어요. 그냥 모든 세상에 투자라고 할 수 있는 상품에 큰 영향을 준다. 그냥 전반적으로 막대한 영향을 주는 거니까는 사실상 내가 한국 주식을 투자하든 간에 그냥 내가 한국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은요. 한국 주식이든 미국 주식이든 어떤 부동산이든 뭐에 투자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요 FOMC 회의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 이렇게 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FOMC 회의가 언제 열리는지 또 궁금하신 시청자분도 계실 겁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1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조금 총 8번 정도 회의를 개최하고요. 항상 시간대는 새벽때 우리가 코 자고 있을 때 새벽때 이렇게 조금 FOMC 회의가 열린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실제 뉴스 기사를 보면은 미국 중앙은행의 기준금리가 현재 4.25고요. 계속 조금 3연속이나 동결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최근 들어서 3연속이 아니라 2연속 동결을 했고 최근 들어서 0.25를 인하했고요. 그리고 실제로 제롬 파월 의장은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서 좀 계속 부정적이었다가 이번 들어서 기준금리 인하를 앞으로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조금 입장을 바꾼 케이스고요. 그리고 사실상 기준금리 인하, 우려 완화 이런 기대감으로 인해서 국고채, 미국의 채권금리 같은 경우도 조금 소폭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다. 볼 수가 있는 거고 이런 파월의 금리 인하 시사로 인해서 한국 주식도 말도 안 되게 상승 나오는 모습 보여줬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지고 우리 시청자분들께 구매 관리자 지수인 PMI
그리고 연방공개위원회라는 이 FOMC가 어떤 건지 우리 시청자분들께 최대한 쉽고 또 재미있게 설명드렸는데 여기서 우리 아나운서님께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아나운서님이 또 우리 시청자분들을 대변하는 입장이니까 네. 어려웠습니까, 내용이? 어렵진 않게 너무 잘 쉽게 설명해 주신 것 같아요. MBTI가 너무 웃겼습니다. 아, 그래요? 재밌었네요. 네, 제가 네네. 아재라서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아재 개그를 계속 하고 싶어가지고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그랬나요? 다행이네요.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투데이 레슨 만나봤습니다. PMI와 FOMC에 대한 내용 자세하게 짚어주셨는데요. 오늘도 여러분을 위한 단 한 가지 미국 주식 공략주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 월간전에서는요, 영웅 전찬한 전문가님이 쉽게 알려주는 미국 주식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있고요. 또 주린이들의 필독서 미국 주식 기법에 대한 2부까지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단 한 가지의 미국 주식 공략주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이 시간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오늘의 공략주까지 꼭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헷갈리는 장세 속에서 어떤 투자 전략 가져가야 할지 또 어떤 종목이 내 계좌의 수익을 더할 수 있을지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방송 하단에 QR코드 준비해 뒀습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신 후에 화면에 가져다 대시면 빠르게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많이들 들어오셔서 오늘의 공략주와 더불어서 이 시장 대응 전략까지 꼭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요. 또 어떤 섹터에 숨겨진 투자 기회가 있을지 오늘의 미국 주식 공략주 빠르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단기간 안에 진짜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로만 공략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오늘은 또 어떤 선물 같은 종목 준비해 주셨나요? 오늘은 진짜 네, 우리 크리스마스가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쵸? 근데 우리 시청자분들께 크리스마스 선물을 좀 일찍 드리려고 해요. 미리 드리는 크리스마스 선물. 네, 네. 실제로 지난 10월 2일 방송 보시고 틸레이 브레이즈 네. 그거 공략하신 분들은 큰 수익을 보셨을 거예요. 그쵸. 그래서 네. 정말로 내 인생 종목이 또 하나 나왔구나 하시는 우리 음. 시청자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틸레이 브랜드에 이어서 또 이어서 또 여러분들께 큰 선물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그냥 오늘 종목은 기대를 해주세요. 여러분들께 먼저 드리는 크리스마스 선물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종목을 소개해드리기 전에 너튜브에서 우리 현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저한테 질문을 하나 남겨주셨는데 네, 제가 네. 장남이냐 차남이냐 네, 네. 제가 전차남이라고 하니까는 저는 차남입니다 해가지고 너무 재밌네요. 이렇게 조금 질문 주시는 분도 계세요. 네, 네. 근데 저 차남 맞아요. 정말요? 진짜예요. 맞추셨네요. 저 집에서 차남입니다. 차남이고 근데 집에서 정확히 말하면 장남 같은 차남입니다. 네, 그래요.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알려드렸습니다. 또 물어보지 마세요. 자,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핫샷 종목. 네, 정말 수익이 진짜 뭐 단순히 뜨뜻미지근한 것도 아니라 뜨겁다 못해서 뜨거 하면서 데일 수도 있을 정도로 수익이 크게 날 가능성이 큰 종목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건데요. 일단 오늘 제가 준비한 미국 주식 조금 예상 상승률 및 수익률은 33% 정도 됩니다. 틸레이 브랜드라든지 BBAI라든지 그 외 여러 종목들도 항상 33% 상승 나올 것 같다 했는데 50% 100% 상승 나왔어요. 네, 사실상 이거는 크게 의미가 없다고 봐요. 항상 제가 준비한 종목은 이거보다 더 큰 상승률을 보여줬으니까요. 자, 일단 오늘 제가 준비한 회사는 AI, 한마디로 인공지능 테마입니다. 저는 AI 테마랑 굉장히 잘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 미국 주식 방송을 작년에 했을 때는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께 말씀드렸던 종목 가운데 200%, 300% 상승 나온 종목이 그 어떤 거였습니까? 그 PLTR이라고 해가지고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스 그 회사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번 미국 좀 증시 USA 월간전에서는 빅베어 홀딩스 BBAI 이게 또 무지막지하게 상승 나왔어요. 90% 100% 상승 나왔고 그리고 오늘 제가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와 또 BBAI에 이어서 오늘 제가 준비한 AI 회사는 짜잔 CRWV라는 회사입니다. CRWV 이렇게만 이야기하시면 한국 주식 투자하는 분들은 이게 뭐 미국 주식 방송이야 아니면 알파벳을 알려주는 방송이야 이렇게도 오해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한국 주식과 미국 주식은 기본적인 차이가 한국 주식은 그 회사를 상징하는 코드 번호가 있어요.
5자리에서 6자리 인증번호처럼 그런 코드 번호가 있는데 미국 주식은 심볼이라고 합니다. 네, 실제로 우리 사람 이니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회사의 대표적인 이니셜을 따서 심볼을 표현합니다. 이거 아주 기초적인 상식이니까는 꿀팁으로 잠깐 알려드린 거니까 꼭 숙지했으면 좋겠고요. CRWV라는 회사는 코어 위브라는 회사입니다. 코어 위브. 네, 이 코어 위브라는 회사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보통은 미국 주식을 하지 않으면은 이 회사를 잘 모를 거예요. 근데 실제로 미국 주식을 안 하더라도 테슬라, 애플, 아마존, 뭐 인텔 이런 회사들은 아는데 미국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코어 위브라는 회사가 네, 얼마나 성장 가능성이 큰 회사인지 알 겁니다. 제가 왜 이 코어 위브가 네, 굉장히 조금 앞으로 주가가 더 기대가 되고 왜 이 회사가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지 이제 방송 시간 8분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걸 5분 사이에 빠르게 말씀드리도록 할 건데 코어 위브는 일단은 인공지능 클라우드 컴퓨터 스타트업 회사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오 클라우드. 네. 네오 클라우드 회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네오 클라우드가 뭔지는 뒤이어서 말씀드릴 건데 일단 이 코어 위브가 계약한 회사들부터 보여드릴게요. 메타. 네. 페이스북이죠. 메타와 20조 원 규모의 컴퓨터 파워 공급 계약을 했습니다. 일단은 미국을 대표하는 회사가 애플도 있겠지만은 미국에서 AI를 대표하는 회사가 메타, 엔비디아, 오라클 그리고 그 외 여러 회사들이 많아요. 근데 오픈 AI도 있죠. 근데 여기서 일단은 이 메타와 20조 원 규모의 어떤 거 컴퓨터 파워 공급 계약을 했습니다. 일단은 이 코어 위브 같은 경우가 뭐 하는 회사냐면은 AI 모델 훈련 및 대규모 AI 업무 실행에 필수적인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고 이걸 임대해서 수익을 내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보면은 코어 위브는 엔비디아랑 몇 조? 8조 원대 클라우드 컴퓨터 구매 계약을 했다. 한마디로 엔비디아가 이 회사의 성장 가능성을 보고 8조 원 가까이를 투자해서 지분을 확대한 겁니다. 엔비디아의 주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떤 회사의 주가도 올라간다? 오늘 영웅 전차남이 가지고 나온 코어 위브의 회사의 주가도 역시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거고 코어 위브 8조 원대 클라우드 컴퓨터 구매도 했고요. 자, 또 볼게요. 제가 아까 전에 이 회사 뭐 하는 회사라고 했습니까? 네오 클라우드 사업하는 회사라고 했습니다. 2030년만 하더라도 네오 클라우드 시장은 1,800억 달러가 될 거라고 합니다. 근데 네오 클라우드를 아직 진행하고 이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는 많이 없어요. 사실상 이 회사밖에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럼 이 회사가 이 매출에 대한 이 시장에 대해서 이 부분을 전부 다 독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코어 위브는 주가가 앞으로 지금보다 더욱더 저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가지고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는 종목이고요. 이 회사는 세계 최초입니다. 세계 최초로 블랙웰 울트라 서버를 상용한 회사고요. 그리고 엔비디아의 주가가 왜 올라갔습니까? 엔비디아가 10년 사이에 왜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비트코인보다 상승률이 높아진지 알아요?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GPU 품귀. 컴퓨터 사용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은 GPU가 그래픽 처리 장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겁니다. 근데 GPU 품귀의 주번은 네오 클라우드예요. 이 네오 클라우드 사업을 하는 회사가 어떤 회사다? 이거예요. 코어 위클라는 회사고요. 코어 위브라는 회사고 이 코어 위브라는 회사 같은 경우가 6월 20일만 하더라도 주가가 183달러였어요. 근데 현재 주가 같은 경우는 9월 30일 기준 136달러. 그리고 이 회사의 실적만 보더라도 매출액이 2023년부터 2026년 한마디로 3년 사이에 이 회사의 매출이 몇 배나 상승 나왔습니까? 거의 몇 배예요? 50배 가까이 상승이 나왔어요. 매출이. AI 시장이 확대가 되면 될수록 50배 정도 상승 나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뉴스 기사 검색해보면 알겠지만은 앞으로 AI 시장이 확대가 될 것 같습니까? 축소가 될 것 같아요. 더욱더 확대가 된다는 기사가 많아요. 그럼 이 회사의 매출도 더욱더 확대가 될 수밖에 없겠죠. 3년 만에 50배나 상승 나왔는데. 자, 정리할게요. AI 회사, 정부 정책 수혜주고. 이 회사 매출, 제가 이 회사는 현재 주가가 140달러입니다. 140달러. 근데 저는 130달러에 공략해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냥 130달러 조금 요쯤 때 우리가 공략을 해보자 말씀드리고 싶고요. 목표는 200달러. 그냥 이 회사 공략하면은 앞자리가 바뀔 때까지 그냥 홀딩하세요. 그 정도로 이 회사는 너무 좋은 회사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이 회사 꼭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의 미국 주식 공략주로 트럼프 정책 수혜주 코어위브 소개해 주셨는데요. 매수가는 $130, 목표 수익률은 33% 소개해 주셨습니다. 네, 아쉽지만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말씀드린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을 보장드리지 않는다는 점 현명한 투자 판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